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1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국 선물 꽤나 그냥 나쁘지도 않고, 꽤나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, 일단 그냥 보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뭐 시장에 좀 움직임은 있지 않은데, 뭐 내일 장중에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시장이 좀 그런 건 있죠.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주가, 지수만 봤을 때는 또 나쁘지 않아요. 며칠 전에 밀렸던 그 지수에 대해서 다 돌려놨죠. 또 많이 돌려놨어요. 급락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틀 엮이면서 좀 돌리고 하는데, 지금 시장 자체가 좋아 보이는 관점이랑 분명히 이제 뒤에 저는 특히 8월 말, 9월, 10월 좀 하반기 4분기 이때쯤에는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. 일단 요번 흐름에서는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수급 분산이 되냐 마냐 요거를 좀 중요하게 봤는데, 결과적으로 분산이 좀 잘 됐어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는. 근데 이 흐름이 뒤에 계속 이어질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8월 때까지는 뭐 좀 당연히 흐름을 뒤에 봐야 되지만, 시황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.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이 만약에 9월, 11월, 12월 다 이어진다면 요거 플러스 휴전이에요. 러시아, 우크라이나 휴전.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데이터상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은 요거 정도가 있지 않나. 대신에 반대로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. 사실상 뭐 경제가 완벽하게 지금 다 탄탄하게 자리 잡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, PF발, 지금 중국도 부동산 내용이 계속 껴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막 정책들 내세우고 그걸 갖다 좀 케어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,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또 주말 중에 그것도 있었죠. 뭐 좀 은행 또 작은 거, 해외 미국이긴 했던 것 같은데, 뭐 은행에 대해서 좀 작은 은행이 또 뭐 파산 이런 내용들도 계속 있기는 합니다. 즉 균열 일어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는 계속 존재를 해요. 대신에 이게 언제 시장에 끌고 와서 부각을 빵 시키면서 악재로 지수 조정을 만들어내냐 마냐 요 차이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도 있고, 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, 악재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데, 보통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. 악재는 세력들이든 뭐 기관 외인, 메이저라고 표현을 하죠. 보통 그런 메이저들이 지수 조정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쓱 끌고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4분기 중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. 뭐 8월 중은 일단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들이 기업들이 나쁘지 않게 좀 버텨주는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뒤에 당연히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, 이제 8월 말 엔비디아까지도 뭐 있고,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지수가 좀 괜찮을까 생각은 드는데, 그 뒤에 이제 9월, 10월, 11월, 12월 이런 4분기 좀 들어서고 할 때부터는 9월부터는 지수 조정에 대해서 지수 위치는, 즉 지수 위치를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. 지금 지수가 이렇게 봤을 때는 RSI 뭐 한 60 이렇죠. 뭐 어제 그 급락, 저번 주 급락 나왔을 때 50까지 밀렸다가 순식간에 또 땡겨오니까 60까지 또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게 또 뭐 좀 정고점,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거 아니면 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, 그래도 1분기 1월달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. 거의 40% 50%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수가 또 RSI 또 뭐 과매수 구간 가고 하면은 언제든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,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둡시다. 여기 보통 70 되고 넘거나 하면은 그 주변에서 한 번씩 밀어버리는 움직임 나오죠.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있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.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. 그래서 이런 조정이 또 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신경 쓰자.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.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양매수가 조금, 외국인 저 포스코랑 에코프로 이쪽에 프로그램 매수세,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조금 약했죠, 평상시 대비해서.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, 일단은 양매수 했던 게 이탈을 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나쁘진 않고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는 뒤에 11일 뭐 MSCI 이런 것까지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반도체 쪽이 삼전이랑 하이닉스 엄청 끌어올려놓고 오늘은 일단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. 근데 얘네도 외국인 이탈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뒤에 끌고 올라가나. 그래가지고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좀 개별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. 얘네들이 포스코 그룹, 에코프로 그룹 이거를 테마로 묶는 것도 맞기는 한데 뭔가 엄청 큼직한 뉴스를 엮어가지고 뭐 포스코 계열사에서 2차전지 막 어떤 미친 기술을 개발해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없어요. 막 정말 화려한 뭐 전고체 배터리를 뭐 포스코 계열에서 뭐 만들어냈다, 아니면 뭐 에코프로에서 뭐 음극재 혁신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 재료로 갖다가 얘네들이 막 광기로 갖다 상승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,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열사에 그냥 돈이 쏠리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주가에는 돈이 가장 직방이긴 합니다. 근데 일단은 뉴스가 엄청 뚜렷한 건 없다 보니까 좀 개별주 느낌 같은 식으로 갖다 계속 움직이지 않나. 근데 진짜 강하기는 해요.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왔던 애들이라서 곱게 못 죽는다 설명드렸던 그 움직임이 그대로 나옵니다. 곱게 못 죽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, 특히 인터내셔널은 전고점까지 또 다 돌려놨어요. 그래가지고 뭐 뒤에 움직임들은 당연히 좀 묶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뭐가 됐든 얘네는 죽기 전까지 완벽하게 꺾여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기 전까지는 눈은 계속 둬야 됩니다. 뭐가 됐든 얘는 움직일 때 그래도 시장 덱은 저번 주보다는 확실히 덜 가져가요. 뭐 1조, 뭐 2조, 이때는 근데 막 7조, 막 기본적으로 막 2조, 막 3, 막 애들이 다 조 단위씩 터졌는데 이제 확연히 좀 줄었죠. 1조, 1.5조가 지금 뭐 2천억 터지고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다행이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얘네가 빠지고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네들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둬야 된다. 자, 그리고 뉴스가 뭐 큼직한 게 계속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개별 짜잘짜잘한 느낌인데, 사실 저것도 뉴스가 큼직한 거 없으면 그날 그냥 돈을 얻다가 힘을 주냐, 플러스 그날 뉴스를 자극적으로 어떻게 붙이냐, 이게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동안은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이제 갈륨,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있기는 한데, 요거는 이제 뭐 당일이다 보니까 재료 소멸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생각을 하긴 해둬야겠죠. 오늘까지 해서 요거는 요 구간에서 바로 그냥 지수 안 밀렸으면 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지수 영향 때문인지 밀렸다가 돌려놓기는 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또 당일 이슈로 뭐 수출 통제 시작했다 뭐 그 키워드를 뭐 붙이면서 좀 반짝할 수는 있는데, 이제 좀 당연히 당일 재료는 좀 소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뮤 레전드 중국 비공개 베타 요거는 이제 벨로프랑 웹젠 요 게임들, 게임 관련주들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블루 아카이브 중국 정식 오픈 요거는 이제 넥슨 게임즈죠. 얘는 2만원 주변에서 또 이제 슬쩍 좀 돌려놓는 모습도 있기는 해요. 자, 그 다음에 그나마 요번 주에 뭐 좀 이슈가 방한, 이게 언제 지금 특별하게 일정이 안 정해져 있죠.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뭐 또 대통령, 폴란드 대통령 방한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방한 키워드 붙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방산 원전 요번 주에서 부각이 된다면은 요 뉴스는 한번 일단은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래서 폴란드랑 엮이는 게 지금 방산 원전 요 키워드들이긴 한데, 관련 주들 움직임도 그냥 추세 자체는 또 슬슬 돌리긴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좀 낙폭이 과했는데, 특히 이제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얘네가 한번 또 튈 수도 있지 않나, 요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차트상 낙폭 좀 많이 밀려있는 부분이기도 하죠. 그 다음에 플러스 방산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슬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가 이제 뭐 수급 동반하면서 좀 돌려놓기는 하던데, 요 애들은 오면은 또 이제 수급주들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와가지고 방안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방산, 원전, 재건 관련 이렇게 3개 키워드는 좀 엮일 수 있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가장 실질적으로 좀 계약 체결하고 뭐 연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산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랑 재건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좀 붙여주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, 뭐 반도체는 저 2차전지 에코프로, 포스코 계열 요쪽이 좀 힘 빠지면 여기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, 오늘 일단 좀
대표격 얘네들이 좀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. 근데 뭐 수급이 완전 이거 매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뒤에 반도체 애들 얘네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번 날 잡고 탁 튈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이 밀렸지만 5일선 밟고 또 밑꼬리 그대로 좀 돌려놓는 모습도 있어요. 결국엔 수급주들인데 수급 이탈이 크진 않아가지고 계속 좀 신고가 주변에 있는 애들은 좀 눈을 둘 것 같습니다. HPSB는 오늘 좀 한번 슬쩍 아침에 좀 슈팅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반도체 키워드들 요것도 순환매 개념으로 항상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는 저는 계속 그냥 그래요. 여기 막 16%막 4%막 7%막 움직이는데 뭐 매매를 저는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. 코로나 이슈 자체가 이러다가 저게 뭐 간다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. 5만 6만 명 확진될 뜻인데 몇 달 뒤에요. 지금 당장도 아니고.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여기서 매매해서 뭐 몇 달 뒤까지 끌고 갈 거냐? 그 매매는 또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코로나 쪽은 뭔가 임팩트 있는 부분이 좀 나오면은 그거 부각되면은 뭐 당일 데이 뭐 해지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코로나는 너무 많이 했죠. 사실 3년을 했습니다. 2020년 때부터 23년 지금까지 올해도 몇 번 움직였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. 사골 국물을 우리다가 이제 그 국물조차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매매를 할 때 하실 생각이라면 얘네는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. 오랫동안 시장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차익 실현 조금 움직였을 때 욕구도 커지고 대금도 잘 안 실려요. 당연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학습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. 얘네들은 좀 시세 주면은 밀려.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뒤에 또 덮치고 해가지고 점점 더 차익 실현은 좀 시원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 그리고서 셀트리온 3, 4병 작업 돌입 뭐 2세 승계도 속도 요거는 새로운 뉴스 제목만 새로운 건데 내용은 사실 있던 거예요. 하지만 이제 바이오주 섹터도 사실상 저는 뭐 뉴스 좀 뒤에 메인으로 부각시키는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묘하기는 하죠. 저점 올리면서 고점 계속 저항 만드는데 이런 것도 돌파시키면서 수급 들어오나 이때 좀 거래 대금이 슬쩍 들어왔던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고점도 다시 돌파하는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좀 키워드 뉴스들을 붙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차트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 애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. 막 좀 바닥권 지지 좀 해주는 것 같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바이오는 매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. 생각보다 커요. 내가 이 정도면 저점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하다가 뭐 특별하게 이쪽은 또 악재 뉴스도 툭 하면 나오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리스크가 조금은 다른 테마 대비해서 저는 정치 테마랑 저런 바이오 요 테마들은 리스크를 좀 제일 위에다 두긴 하거든요. 하이 리스크 관련 주들로 좀 분류를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개별 이슈 뉴스 좀 큼직한 것들을 붙이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. 자 그리고 재건 같은 경우 이렇게 폴란드 뭐 대통령 방한 하면서 뭐 엮일 수도 있고 요거 8월에 현지 파견 9월에 차관급 협의체 그 다음에 지금 뭐 푸틴 우크라 뭐 공격 때문에 휴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뭐 또 우크라 평화회담 다음 달 5일에 사우디에서 열린다. 사우디는 이제 또 중국이 좀 친한 부분이 있고 중국을 지금 종전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 진짜 대놓고 중재를 해주면은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중국이랑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서방 국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 뒤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연말 이내에 연내 늦어도 뭐 내년 될 텐데 연내 빠르면 연내에 그런 모듈러 주택 같은 좀 간단한 사업들은 좀 진행할 수 있다. 그러면서 오늘 그 뉴스도 좀 있었죠. 그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팔거든 정부. 그래가지고 뭐 2030년까지 3,000가구 공공 발주하겠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모듈 관련주들이 좀 돌렸나 싶기는 해요. 그래도 여기는 일단은 뼈대 종목 3부 토가 저는 요거는 3,000원 미까지 내려오면 좋기는 한데 요 주변에서 일단 좀 잘 버텨주긴 하네요.
그래서 이것도 뭐 다시 4,000원 돌파하고 뭐 좀 힘을 주나. 요번 달에 특히 그 현지 방문 그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어디가 여길지 좀 나오면은 그런 것도 좀 실제로 뒤에 MOU 이슈로 이어지긴 했었죠. 이전에 요쪽에서 MOU 이어졌던 애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그쪽 방문 뭐 이런 키워드들로 갖다가 사절단 뭐 이런 걸로 갖다 이제 엮였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번에도 뭐 또 방문 나오면은 있던 기업이면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신규 기업이 참가되나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넘어가고 AI랑 로봇은 사실상 뉴스 자체는 좀 새로운 건 없습니다.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쪽은 대신에 계속 봐야 된다. 지겨우실 수 있어요. 얘네들은 제가 1분기 1월달 그 1분기 시세를 줬을 때부터 안 빼고 있거든요. 안 빼고 있죠. 계속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만큼 강한 이슈를 계속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테마라는 거예요. 포인트가. 그래가지고 하이퍼 클로바 요게 이제 뭐 8월 24일 출시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뉴스를 갑자기 좀 일찍 갖다 붙인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믿음도 8월에서 뭐 좀 하반기 얘는 일자가 뚜렷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올해 연내 출시하겠구나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가 뭐 갑자기 또 메타 한국 기업이랑 AI 동맹 뭐 MOU 뭐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또 갑자기 또 붙여주면은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. 그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코난 LMM 요 뒤에 요번 달 중으로 뭐 출시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있죠. 그 다음에 애플도 챗 GPT 관련해서 AI 개발 중. 오늘 솔트룩스 찌라시도 좀 뭐 돌기는 하던데 솔트룩스는 나중에 그거는 실제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이 뭐 지분 찌라시 내용이 그거죠. 삼성에서 뭐 계약 협력 하면서 뭐 지분 인수할 수도 있다.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냥 붙으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슬쩍 좀 생각을 해보긴 할 것 같아요. 즉 찌라시는 찌라시입니다. 붙기 전까지는 몰라요, 사실상.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, 삼성에서 이제 가져가는 좀 지분 인수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, 솔트룩스는 특히 시총 대비 얘보다는 시총이 훨씬 좀 작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키워드가 뭐 공시라던가 해서 붙으면 더 좋지 않을까? 그래도 제가 계속 좀 뼈대 종목이라고 강조했던 종목이 좀 힘을 많이 잘 줘가지고 기분은 좋아요. 그래서 수급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좀 전고점 또 신고가 향해서 얘는 조금 더 가면 신고가긴 하거든요. AI 섹터에서 좀 유일하게. 그래가지고 유일이라고 하기에는 뭐 엠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거 뭐 또 신고가 향해 가는지 그다음에 코나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원 단위로 보면은 손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뼈대 종목은 저는 코난, 솔트룩스, 셀바스 시리즈 요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셀바스 AI도 오늘 또 시원하게 2만원 돌파하고 시간에도 좀 부각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요렇게는 계속 봐야겠죠. 그 다음에 루닛이랑 뷰노 이런 거는 의료 AI 정고점 주변에서 조금 조정은 나왔지만 완벽하게 힘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8월 중에 비대면 진료 뭐 좀 법안 이런 것도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차트가 낮다 보니까 한번 또 튀어주나 그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T 시리즈 뭐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랑 폴라리스 오피스 요 종목들 특히 폴라리스는 여기서부터 이 종목 정말 강한 것 같다 강해졌다죠 정확히 말하면 종목이 좀 이제 강해진 모습이 있었는데 4,000원 전고점 요 앞에 전고점 딱 지지하고 반등도 좀 시원하긴 해요.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에도 엮여 있기는 한데 오늘 일단 알체라 오브젠 알체라도 지수 투매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뉴스 붙이면서 오늘 120선도 돌파하고 뭐 한번 좀 힘을 주고 대신에 뉴스가 사실 이거는 좀 그냥 세력이 주가 끌어올리려고 오늘 뉴스 갖다 붙인 느낌이긴 했거든요. 네이버 챗 GPT 겨냥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 출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뭐 새로운 뉴스 추가된 것도 아니고 그냥 8월 24일 출시하는 거를 이전에 있던 뉴스 거기서 뭐 그냥 내용만 조금 슬쩍 제목이랑 수정해서 좀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시장에서 최근 강했던 2차전지 그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여기에 힘이 좀 들어온 것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 오브제는 이 구간에서는 또 한번 힘있게 좀 올라오는 건 있고
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끼가 좋다 보니까, 그래서 AI 그리고 로봇은 역시나 뼈대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등락은 가장 좀 화끈화끈하게, 오늘 얘는 좀 특이점이 양매수가 지금 3일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근데 기간은 사실 그렇게 큰 필요는 없어요. 기간은 뭐 크게 매도만 안 하면 되는 상태이고, 얘는 외국인 매수 이런 게 좀 계속 이어지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차트상 요 앞에는 이제 또 12만원 저항 이런 것도 뚫고, 얘네 아이씨 2차전지 쪽이 신고가 갱신 그 트렌드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자꾸 눈이 가요. 다른 종목들도 조금 더 가면 분명히 신고가거든요. 근데 그게 원래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. 보통은 이런 기술적인 설거지 반등 요 주변에서 이제 힘이 빠지고 죽어야 되는데, 시장에서 미리 좀 2차전지 저런 애들이 좀 설레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가나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산은 저도 오늘 좀 얻어 걸리긴 했는데, 얘가 오늘 그 엔비디아 뭐 반도체 그런 거 뉴스를 좀 같이 붙였죠. 그래서 얘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 상장 뭐 이제 9월 아마 상장하면은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 이슈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오늘 특히 두산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얘가 뭐 아예 11만원 위에서 자리를 잡는지, 아니면은 또 쫄쫄쫄 하면서 10만원, 9만 5천원 이런 구간들은 또 뒤에 로보틱스 상장 이슈에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. 이제 또 한두 달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엮어볼 것 같습니다. KRM은 9월달에 사족보행 로봇 이런 거 뭐 또 양산 이야기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로봇 시리즈 밑에도 또 있죠. 그래도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얘네도 사실 지금 차트가 엄청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좀 좋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쌍바닥 좀 지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120선 지지하고, 요것도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죠. 슬쩍슬쩍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주가 올리는 건 있는데, 그렇다고 얘네가 끌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모멘텀을 붙인 건 아니거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건 있었습니다. 그 갤럭시 언패 거기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나 좀 공개 뭐 요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걸 통해서 삼성이 레인보우랑 이제 협업이 좀 활성화되는구나, 이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됐을 수는 있어요. 네, 일단은 수급 이런 것들이랑 같이 얘네들도 뒤에 메인 테마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오늘 뭐 단독 뉴스 시간에서 이게 좀 들썩이긴 했는데, 뭐 8월 이르면 8월 중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 유력하다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옴시티가 그 사우디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네이버 그 건물, 그 최첨단 건물 그쪽을 좀 방문을 몇 번 했었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기술 뭐 이런 거, 현대 무벡스 이 기술이 뭐 좀 사용됐다, 이 기업 뭐 해가지고 그런 엘리베이터 로봇 그거 키워드로 무벡스가 좀 부각이 된 거는 같은데, 일단은 그런 게 갑자기 좀 요번 달에 체결로 나오는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찌라시긴 한데 이것도 가능성은 좀 나쁘진 않죠. 분명히 애초에 빈살만이 그 좀 공학적인 SF 이런 쪽을 좀 취향상 좀 좋아하지 않나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건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좀 화려한 기술들이 많았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네이버 건물 여러 번 좀 방문이 있었고, 그게 좀 뒤에 실제로 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,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하반기에 사우디 네옴시티 추가 수주 예상 요 내용을 했었죠. 그래서 이게 뭐 말은 예상이긴 한데 사실상 뒤에서 좀 내용이 오고 간 게 있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갖다가 뭐 겉에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보통은 뒤에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가는 케이스가 많죠. 겉에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 뭐 돈이 오고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, 뭐 정치도 그렇고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아무래도 뒤에서 좀 계약에 대해서 뭐 줄 건 주고 뭐 지원해줄 거 해주고 그런 식의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이런 게 이제 요거는 공시로 나와봐야 알죠, 뉴스.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었지 않았나. 자, 그래서 시장이 요런 흐름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개별 이슈들부터 해가지고 대봉 LS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냥 차트 관심인데, 이렇게 상 붙여놓고 다음날 옆으로 버티던 움직임 저점 올리면서 한번 좀 슈팅
얘는 좀 슈팅 주면은 좀 신고가 주변 이런 구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금이 계속 좀 누적이 돼가지고 얘는 화끈하게 밀려도 괜찮을 것 같고, 아니면 여기서 한번 툭 튀어도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AI, 로봇 섹터,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일단은 얘네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, 포스코 계열,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, 요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 중심으로 갔다가 의료 AI나 뭐 재건 요것들을 조금 위에 두고,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대통령 오고 하면은 추가적인 좀 수주 이런 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